결국 그 벤처기업이 가장 크게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건 기술인 것만은 그거는 그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 앞서지 않은 차별화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술만 또 좋다고 시장에서 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플러스 서비스가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함께 결부가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훨씬 더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1, 2 브랜드 위에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게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넥사웹을 인수한 인수한 가장 큰 목적 자체가 결국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를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쉽게 가보자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쪽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뭐 그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로서 항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그 기술 중심의 드라이브는 계속 해나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이 두 가지 이제 전략을 동시에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뭐 잘 돼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정답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 투비소프트를 설립해서 쭉 하면서 옆에서 이제 다른 회사의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데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성과가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그게 왜 그럴까 이제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보니까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현지 법인을 통해서 결국은 팔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제품을 로컬라이즈 하고 완전히 다 뜯어서 새로 만든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의외로 돈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많이 들어가고 아웃풋은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브랜드가 제일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엔터프라이즈급들인데, 메인 시장이. 그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들 그 내부에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다 있는데, 아키텍처가 다 구조화되어 있고 그 아키텍처를 쉽게 바꾸질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각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컴포넌트 기술들도 이미 다 검증이 된 것들 중심으로 다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다면 결국은 브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큰 숙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야, 우리는 적어도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가는 전략은 미국에서는 안 통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은 인수를 하자. 기존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자. 사실 근데 그게 또 더 어려워요. 사실은 접근하기가. 말은 쉬운데, 왜냐면 대상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동의를 해도 서로 밀고 당기는 딜을 통해서 결국 합의를 해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 나간 다음에도 또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또 극복해내야 될 이슈, 굉장히 또 거기도 이슈가 많아요. 많지만 저는 그게 훨씬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서, 우연히 이제 또 그 넥사웹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경쟁을 하던 회사여가지고, 근데 본사가 어떻게 보면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창업 멤버들이 떠나고 이러면서 회사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R&D가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딜이 성사되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은 또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보통 이제 그런 그 글로벌 M&A를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브로커나 또는 그런 전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또 전문가의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직접 그 회사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2년여쯤 전에 뉴욕에서 둘이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해오면서 뭐 대나가다 깨지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한 1년 반 이상이 걸렸죠. 1년 반 이상이 걸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올 초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뭐 그 해오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사실 적게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많이 걸린 것도 아니지만, 해오면서 이제 느꼈던 게 오히려 그 딜하는 과정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실제로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가 완료됐을 시점에서는 보니까 실질적인 인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이거든요. 이제 파악해야 되고 뭐 이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그 초기 단계에 겪어야 될 어려움을 오히려 그런 그 딜 프로세스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인수한 이제 넥사웹이라는 회사가 뭐 가트너 보고서에도 여러 차례 언급될 정도로 나름 브랜드가 있는 회사고, 또 저희가 이제 인수한 부문이 어쨌든 저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던 부문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를 해서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벌써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차적으로는 이제 올해는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에 일단 미국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 체제를 이제 다 갖추는 게 지금 목표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뛸 생각이고요. 일본은 뭐 이미 저희가 인수한 미국 법인이 또 일본 자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자회사가 또 있었고, 그 두 법인을 4월 1일자로 지금 합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한 법인화돼서 나름 잘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뭐 빠른 속도로 안착이 되나갈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미국 안착을 시키고, 또 미국 말고 유럽에도 일부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도 거기에는 2명 있고, 그래서 그 유럽 사업도 이제 조금씩 지금 좀 들여다보면서 준비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뭐 그 사무소나 현지법인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고객이 계속 있고 지금 계약이 계속 유지가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럽 사업도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2017년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법인하고 일본 법인이 단독으로 각자의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본 법인은 아예 요번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합병하고 나서 지지난주죠. 이제 4월 초에 거기서 이제 파트너 데이하고 기자회견하고 이제 다 했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해서 2019년 상장한다. 그 목표로 가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에 어나운스를 했고, 아마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근데 미국은 뭐 그거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제대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미국 법인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전체 이제 틀을 보면은 투비소프트라는 브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 내에서 쓴다. 그리고 한국 외에는 전부 넥사웹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기본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희 일본 법인도 합병하면서 저희 자회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 법인의 자회사로 지금 그 틀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을 투비소프트가 지배하는 이제 이런 지금, 그러니까 일본 법인은 지금 이제 손자회사가 된 건데, 앞으로 이제 그 유럽 법인이든 어디든 다른 지역 거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법인에 붙여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거점은 넥사웹을 중심으로 간다는 게 지금 원칙이고, 투비소프트는 한국 내에서 쓰는 브랜드고, 대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투비소프트가 100%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전체 그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뭐 큰 뭐 이슈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생태계는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거의 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가져다가 그냥 바로 고객이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저희 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뭔가를 하려다 보면 그 관계된 다른 회사들도 많고 또 관계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또 아주 그 회사가 뭐 성장해 나가는데 거의 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 아예 생태계 그룹이 따로 있고요. 조직 내에 생태계 그룹이 있고, 그 생태계 그룹 내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생태계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일단 엔지니어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우리 제품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이게 하나의 틀로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 줘야 이제 생태계가 원활하게 굴러가지고, 이게 생태계가 원활해지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돼나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걸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뭐 실제 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만 해도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제품 초창기 때는 고객들이 그런 요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품 오케이. 근데 와서 그걸 가지고 시스템 구축까지 다 해라. 그러면 사주마.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들이 막상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 그걸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별로 없다. 너네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충분히 저희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희가 반대로 프로젝트가 이제 걱정이 돼서 저희 직원 한두 명 가서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럼 됐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알아서 다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생태계가 지금 이제 구축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생태계가 되어 있는 제품을 쓰기가 또 쉽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틀을 이제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쪽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일본은 이제 약간씩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일본 쪽은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엔지니어 그룹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룹들을 늘려가는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숙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좀 투자를 지금 많이 할 생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업도 이런 초기 단계 영업은 맨투맨 영업보다는 웹사이트나 이런 웹사이트나 SNS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초기 고객이 확보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워낙 또 넓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이 이제 미국에 론칭을 하는데, 미국의 론칭 시점은 가을이야. 왜 가을이냐면은 뭐 원하는 고객은 갖다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론칭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저희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 대응을 100% 할 수 있는 체제, 내부 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런 체제가 갖춰줘야 이제 지금부터 릴리즈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추는데 지금 이제 뭐 6개월 이상 이제 시간 필요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걸 잡아 나가면서 1차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목표로 잡은 게 지금 생태계를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하자. 이게 지금 목표고, 그게 저희는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에 이제 작은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SI에서 출발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직원이 먼저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자기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또는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돼 나가서 어려움들을 겪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태계는 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교육을 받아요. 저희 제품을 그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한 교육생만 뭐 몇만 명이란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 자기들이 따로 배우거나, 또 대학도 몇 군데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풀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력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직원 뽑을 때 이력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저희 제품 쓸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풀이 요새는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봐도 이제는 뭐 상당히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 숙제는 그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이 회사가 내놓는 기술과 제품은 정말 자기들이 어쩌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평생에 직장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따라가면은 내가 이 엔지니어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야 그것도 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ERP다. 그러면은 ERP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그룹웨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룹웨어다. 그러면은 그룹웨어는 커스터마이징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패키지를 고객에게 가져다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생태계라는 게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생태계는 필요할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연합 세력을 만들 그런 필요성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발 툴이에요. 이 개발 툴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중에 또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저희 걸 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 제품의 성격상. 저희는 그런 걸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그 계층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파트너들이 없으면 회사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저희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저는 여전히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그냥 그 남들이 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끌려면 훨씬 더 그 상위 레벨로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높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 자체가 일단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제품의 완성도라는 게 단순히 뭐 버그 없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도입할 때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포인트가 우리하고 관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안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각종, 그러니까 회사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제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 그게 이제 진짜 제품을 잘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일단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숙제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를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브랜드를 구축을 해나가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해야만 돼요. 하드웨어는 정말 신제품을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잘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라도 들고 가서 쇼 같은 데 나가서 인정받으면은 대량 주문받아서 거기서부터 커나갈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는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브랜드가 쌓이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한 값 팔기도 어렵거든요. 일단 얘기는 이제 브랜드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또 노력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제품 만들었으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고객들한테 설득하면 되겠지. 설득은 기술적으로는 설득하는데 최종 구매 단계에서 그 거부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결국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그 다 같이 쌓아나가려는 굉장히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좀 체력이 좀 다져진 회사가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나갈 때도 그런 전략을 항상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나가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제 재해진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물론 저희도 중간에 이제 품질 이슈 때문에 뭐 고객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품질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야. 처음부터 완벽하면 뭐 더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제품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는 거는 오히려 그 일본이나 미국 고객들이 인정을 해요. 당연히 버그는 있다.
근데 버그를 못 찾아내면 자기들 잘못이다라는 근본적인 그 사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버그 자체가 그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버그가 나왔을 경우에 대처 프로세스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그 버그를 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픽스를 시켜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리는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QA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QA 팀을 뭐 예전에 QC 팀이라고 그러는데 QA라고 그러는데, 그 팀을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회사 초창기 때부터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일본 노무라고 계약을 해서 공급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무슨 어플리케이션이 화면이 100개인데 테스트 케이스가 뭐 2만 개 이래요. 개발은 3개월 하는데 테스트를 6개월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버그가 다 나오고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그 딱 끝나서 릴리즈가 되면은 거의 한 1년 동안 홀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테스트를 하는데 뭐 별 희한한 거 다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어떤 그 영향을 보겠다라고 하면 뭐 스위치도 껐다 켜보고, 갑자기 컴퓨터를 껐다가도 켜보고, 별짓 다 하거든요. 네트워크 상을 뽑았다고 하고, 심지어 가위로도 잘라봐요. 자르면 또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그러면서 조금 덜해요. 그게 덜하는데, 워낙 그 벤처기업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덜한데,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중간쯤 되는데, 일본은 뭐 워낙 그런 것들을 세게 그 요구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불가능하겠다. 사실 그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품질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아예 국내 그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풀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그때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피처폰 이제 시절이었으니까 그 폰 테스트를 했던 사람들, 폰에 있는 그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데려다가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 뭐 연수도 뭐 CA 연수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했죠. 내부적으로 하면서 이제 체제를 많이 갖춰 나갔고, 뭐 지금은 제가 볼 때 저희 QA 팀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지금 스스로 평가를 해요. 뭐 앞으로 뭐 해나갈 게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 뭐고, 그 지향점에 맞춰서 정말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가, 조직화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패키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그 패키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체대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저는 기업의 어떤 그 색깔과 미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런 데 집중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에 항상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맞아요. 당장은 어떤 경우에는 그거 무시하고 코스트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뭔가 하나 큰 거 팔면 당장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회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기본을 튼튼히 해나가는 거는 아마 장기적인 그 기업을 꿈꾼다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